11월 16일 오늘 CSS 마지막 내용 소개해 드릴 거는 리스폰시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흔히 이제 요 리스폰시브를 반응형 웹이라고 부릅니다. 반응형 웹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웹페이지가 웹브라우저의 넓이에 따라서 형태가 계속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를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상도가 좀 많이 넓다, 그러니까 옆으로 되게 크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작용을 안 하네요. 해상도가 큰데 가면 여기 옆에 한 칸이 더 생겨요. 네이버가 모바일 쪽에서는 확실하게 나올 테니까 m.naver.com으로 들어가 볼게요. m.naver.com이 그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용 페이지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사이트로는 태블릿하고 폰을 같이 커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항목들이 가로로 3개씩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다가 가로폭이 좀 좁아지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칸에 2개씩 스타일로 바뀐 거고요. 이거는 지금 태블릿의 세로 뷰를 지금 고려한 걸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접근했을 때는 가로가 더 좁아지니까 가로로 1개씩 이렇게 쭉 일렬 배치가 되는 형태죠. 자, 이런 스타일로 이제 그 디바이스의 넓이에 따라서 페이지의 그 레이아웃 배치가 달라지는 형태를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CSS의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기술을 핵심적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뭐 그렇게 이론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알고 나면은 되게 귀찮은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우리가 보통 CSS를 뭐 기존에 작업하던 거를 치면 뭐 메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자를 만들어 놓고 중괄호 열고 속성 콜론 값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죠. 이거를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은 이제 모니터라는 뜻이에요. 모니터에 한해서 and min width가 얼마인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800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최소 800부터 무제한까지라는 뜻이겠죠. 이 범위의 해상도에서는 이 코드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 CSS가 작용을 한다. 그리고 맥스 위드스를 지정하는 경우 만약에 799 픽셀까지 라고 하면은 0부터 최대 799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요 CSS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화면 넓이의 구간에 따라서 CSS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최소 넓이랑 최대 넓이를 같이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사실 뭐 작업하는 사람 마음인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디바이스 종류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구간으로 나누면은 이제 웬만한 장치는 다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의 균일화된 구간을 찾아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기준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일단은 최소 해상도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최대 해상도 기준으로 갈 거냐. 이걸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모바일 퍼스트와 데스크탑 퍼스트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웹을 우선할 건지 데스크탑 웹을 우선할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스타일은 모바일 퍼스트예요. 자, 요거는 저도 그 외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대로 일반 CSS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미디어 쿼리를 구성을 하는데 민 위드스 576픽셀까지 0부터 576까지 작성을 하는 거죠. 아, 잘못했네요. 민이니까 최소죠. 576부터 무한대까지 작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장치는 768픽셀이에요. 768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 구간은 992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 구간은 120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쭉 이렇게 선을 내리면 처음에 작업했었던 이 576까지라는 부분은 안 겹치는 거예요. 576부터 768 사이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768이라고 해놓은 거는 768부터 992까지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992부터 1200 전까지 작용을 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1200부터 무한대까지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요 맨 바깥에 일반적으로 미디어 쿼리 없이 작성하는 그 기본 CSS 코드는 0부터 576 전까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CSS를 요 구간에 적용을 하고 폰이에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늘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냐면은 먼저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쭉 줄여놓고 먼저 CSS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를 하나 추가해서 조금 늘려놓고 그 구간에 맞는 CSS를 잡아주고요. 또 늘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CSS, 또 늘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CSS, 그렇게 잡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구간 다 나누면은 좀 너무 심하거든요. 여기 1400픽셀도 있네요. 아까 제가 1200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라지 데스크탑하고 라지 데스크탑 똑같이 돼 있는데 사실 얘는 거의 노트북이에요. 왜냐면은 노트북 해상도가 1280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데스크탑 해상도는 보통 1920으로 가거든요. 이걸 구간을 너무 이렇게 칼같이 나누면 좀 힘들고요. 요즘은 그냥 요 정도 기준으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요 밑으로는 그냥 폰. 태블릿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1200을 나누긴 하셔야 되는데 태블릿을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PC.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만. 가장 현실적으로는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CSS를 작성하고 스마트폰 이상 되는 해상도, 태블릿하고 노트북하고 PC는 전부 퉁쳐서 요거 하나만.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해요. 왜냐면 요즘 태블릿이 화면 해상도가
거의 괴물급이라서 웬만한 노트북보다 더 크더라고요. 태블릿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반대로 최대 해상도 중심.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CSS는 데스크탑 PC용이다 라고 구성을 한 다음에 먼저 이제 화면을 최대화시킨 상태에서 완성을 해놓고 화면 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작업하는 거죠. 자, 맥스 위드스 576 576까지 0부터죠. 맥스 위드스 768 0부터 768까지 0부터 그 다음에 992까지 0부터 1200까지 0부터 1400까지. 자, 그럼 이제 이 구간을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여기에 작성하는 거는 1200에서 1400 사이, 여기에 작성하는 거는 992부터 1200 사이, 얘는 768부터 992 사이, 얘는 567부터 768 사이, 얘는 가장 조그만 해상도 사이. 그러면 맨 위에 작성하는 기본 CSS는 여기에서 혹 명시하지 않은 1400 이상 해상도. 얘 같은 경우도 그냥 992 기준으로 나누세요. 현실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CSS는 992보다 큰 해상도용, 그리고 미디어 쿼리를 요거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0부터 992 사이용,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요즘 스마트폰 가로 해상도가 세로로 봤을 때 가로 넓이가 1280급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가로 넓이가 웬만한 데스크탑 절반을 넘어가요, 가로 넓이가. 그래서 이렇게 자잘하게 안 쪼개셔도 되고요. 한 요 정도 기준으로 자르셔도 무난해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자, 뭐 기술적으로는 요 정도만 가늠하시면 되는데, 이제 반응형 웹이라는 게 뭔지 약간 뭐 디자인 철학적으로 접근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글은 제가 그냥 링크를 좀 걸었습니다. 이거 시간 되실 때 검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 글은 꼭 방문해서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페이지 방문하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움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퍼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방문하셔서 그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반응형 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미디어 쿼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예제입니다. div 태그 컨테이너 안에 left, main, right라고 3개의 박스를 넣어놨어요. 일단은 기본 여백들 다 표기화 해놓고 화면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뭐 배경 색상 같은 거 따로 안 줬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한테 최대 넓이를 1200픽셀로 부여하고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지금 요 화면 폭이 1200픽셀이 안 되네요. 자, 이게 지금 가로 넓이 1200픽셀 정도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잠깐 넣을게요. 맥스 위드스가 1200 픽셀인 거잖아요. 최대 1200 픽셀. 그러니까 커질 수 있다면은 최대한 1200까지는 커지는데 민 위드스는 아닌 거예요. 그쵸? 최소 넓이는 지정이 안 된 거니까 이렇게 지정하면 화면이 널널할 때는 1200 픽셀인데 화면이 좁아지면은 그때부터 100%처럼 작용을 해요. 가로로 스크롤이 안 생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상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경우에 먼저 전체 넓이의 맥스 위드스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해상도에서는 알아서 100%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메인, 라이트 한테 배경 색상하고 여백들 줬고요. 그리고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랩은 줄바꿈 해라 라고 주기는 했지만 기본 넓이가 20%, 60%, 20%니까 줄바꿈을 안 할 거예요. 합쳐서 100%니까. 그러면 이렇게 3단 배치가 되겠죠. 일단은 부모의 넓이가 최대 1200인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좁아질 거 아니에요.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줄였으니까 점점 공간이 좁아지겠죠. 나중에는 삐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레프트한테요. 미디어 스크린 앤드 맥스 위드스 800 최소 0부터 최대 800까지는 기본 넓이를 100%로 바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화면이 널널할 때는 800픽셀을 넘어갈 때는 20, 60, 20으로 나눠 갖고 있다가 800픽셀보다 작아지면 그때부터 각자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줄바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플렉스 랩을 미리 랩으로 줘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다가 해상도가 줄어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면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지 지원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넓으면은 옆으로 나열하고 있다가 좁으면은 아래로 딱 떨구시면 돼요. 그 방법이 대체로 그 넓이를 100%로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얘들이. 미디어 쿼리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선택자 안에 특정 속성들만 이렇게 넣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디어 쿼리 안에 선택자를 통째로 이렇게 지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요 레프트라는 항목에 대해서 특정 속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선택자를 포함해서 특정 덩어리를 다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요 예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예제인데요. 얘는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폰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고 좀 더 줄어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데스크탑, 태블릿, PC. PC래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자, 전체적으로 이제 UI 박스라고 div 태그 하나 준비하고요. h3 태그로 제목, 목록이니까 ul 태그 주고 리스트 항목 하나, 그 다음에 그림 들어갈 영역과 글자 들어갈 영역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여백하고 목록 정의에 나와 있는 리스트 스타일 없애줘서 이렇게 다 따닥따닥 여백 없이 붙여놨고요. 제목 영역 H3 태그죠. 얘는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여백 뭐 이렇게 잡아서 적당히 가운데로 배치해줬습니다. 자, 채널 리스트 요 목록 정의 전체 넓이를 800으로 제한했고요. 상하 마진 0, 좌우 마진 오토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그러면 800픽셀짜리 박스가 가운데로 배치가 되어 있겠죠.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li 태그들이 가로로 배치가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플렉스를 주면은 자식 요소들의 넓이를 강제로 다이어트 시켜요. 왜냐면 가로로 일렬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플렉스를 주면은 요 li 태그들의 넓이는 다이어트를 시키는데 이 안에 있는 그림까지 관여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UL 안에 li 태그들이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지들끼리 다이어트를 해서 옹기종기 모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림들까진 관여를 못하니까 그림은 계속 이렇게 삐져나가서 겹쳐 있을 거예요. li 태그 안에 있는 그림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그림들이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줄바꿈 해라 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줄바꿈을 하겠죠. 자, 그 안에 있는 아이템 li 태그 하나예요. 자, 요 안에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플렉스가 작용이 되니까 요 그림을 위한 div와 스트롱 태그도 가로 배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만약에 이게 웹진 같이 여기 그림 있고 여기 제목과 상색을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거면 여기서 확장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 디렉셔널 컬럼 정렬 방향을 세로로 줬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됐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플렉스 속성이 관여하는 게 플렉스 그로우랑 플렉스 슈링크 그 다음에 플렉스 그로운이었나? 그 기본 사이즈 플렉스 베이시스요. 이 속성은 그 공간이 있을 때 좀 더 남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늘리는 속성이었고요. 슈링크는 부모 넓이가 좁아지면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를 관여하는 속성이었고 이거는 기본 사이즈 속성이었어요. 이거를 병합한 게 플렉스인데 이걸 다 논으로 줬다라는 거는 얘네들 전부 다 적용하지 말고 이 항목이 갖고 있는 고유 크기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플렉스 베이시스만 33.3%로 재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 탑, 마진 탑과 패딩 잡아서 각자 여백을 좀 설정을 해주고요. 마진 탑 줬으니까 여기 여백 나왔고 여기 요 속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썸브라는 영역 여기죠. 요 영역에 그 div 태그 영역 확인하려고 일단 배경 색상만 줘봤고요. 이 안에서 그림을 가득 채우고 오브젝트 픽 커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li 태그들을 이 안에서 각각 33.33%로 기본 사이즈를 다시 잡아주고요.
부모가 너한테 어떻게 관여를 하건 간에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너만의 고유 크기를 33.3%로 다시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썸부 안에 있는 요 이미지한테 가로 세로 100% 오브젝트 픽 커버 이렇게 사이즈 부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타이틀 부분이에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플렉스논 베이스 40픽셀 최소 높이 0 마진탑 10 폰트 사이즈 13.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본 게임이에요. 맥스 위드스 1024 0부터 최대 1024까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클 때는 1024보다 클 때는 위에 있는 CSS가 우선하는데 최대 넓이가 1024가 되면은 아까 요 전체 넓이를 800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화면의 상도가 1024 보다 작아지면 0부터 1024 사이로 들어오면은 이 800픽셀짜리를 100% 즉 화면 가득 채우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아이템의 기본 넓이를 33.33%로 잡았죠? 근데 각각 50%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넓이가 1024보다 작아지면 지금 가로 넓이가 800인데 작아지면 가로 넓이가 이제 100%로 바뀌고 개당 넓이가 50%로 바뀌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640보다 더 작아지면 이 아이템의 넓이를 개당 100%로 바꿔라. 요거 한 개당 넓이가 100%가 되니까 더 작아지면은 한 줄에 한 개가 나오는 거죠. 요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형 UI 구성이에요. 네, 요거 두 개 정리해 보시고요. 3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